개인회생 중인데 대출 가능할까?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급하게 돈 막히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대출입니다. 생활비 부족하고 월세 밀리고 카드 막히고 갑자기 병원비 나오고 차 고장까지 겹치면 버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시작하면 돈 흐름이 확 줄어듭니다. 변제금 나가고 고정지출 나가고 남는 돈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예상 못한 지출 한 번만 터져도 생활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대출을 찾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 가능과 안전,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대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도 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걸 구분 못하면 상황이 더 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중 대출 어디까지 가능한지, 언제 특히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덜 위험한지 현실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 상황에서 움직여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은 멈춰야 하는지 판단 기준이 잡히실 겁니다. 왜 이렇게 대출을 찾게 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버티기 힘들어서입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생활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매달 변제금 나가고 고정지출 나가고 남는 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예상 못한 지출은 반드시 생깁니다. 병원비, 교육비, 생활비 부족, 차량 수리, 보증금 문제까지 이런 것들이 겹치기 시작하면 정말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빌리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만 넘기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이 생각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많이들 착각합니다. 회생 중 대출 가능하다고 하니까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가능하다는 말과 받아도 괜찮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움직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게 아니라 생활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중에 다시 빚을 늘리면 당장은 숨통이 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부터 부담이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버티기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준 없이 움직이면 거의 실패합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 지금 진행 단계입니다. 접수 전인지, 접수 후인지, 개시 전인지, 개시 이후인지, 인가 이후인지, 이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초기 단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접수 직전, 접수 직후, 이때 대출 받으면 자금 흐름 전부 설명해야 합니다. 왜 빌렸는지, 어디에 썼는지, 생활비인지, 돌려막기인지, 이게 꼬이면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대출 자체가 리스크가 큽니다. 그 다음 개시 이후 많이들 여기서 안심합니다. 이제 괜찮겠지. 근데 아닙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여러 군데 조회하면 이상 신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가 이후도 완전히 자유가 아닙니다. 많이들 착각합니다. 인가 나오면 끝이다. 아닙니다. 이때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매달 변제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출 받으면 월 부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가 후 대출 이 말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변제 상태입니다. 이미 변제금 밀리고 있다. 이 상태에서 대출 거의 위험합니다. 잠깐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 무너집니다. 변제금에 대출까지 겹치면 감당이 안 됩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 그래도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닙니다. 여전히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대출 목적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생활비, 병원비, 주거비, 이건 필요성 있습니다. 근데 소비, 쇼핑, 여행, 투자, 코인,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돌려막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회생 중에는 돈 흐름이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해질수록 문제 생깁니다. 설명도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상환 가능성입니다. 이거 안 보면 거의 무너집니다. 지금 소득에서 변제금 빼고, 생활비 빼고, 고정지출 빼고, 그래도 남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달만 넘기면 된다. 근데 아닙니다. 대출은 계속 따라옵니다. 다음 달, 그 다음 달 계속 부담됩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위험합니다. 여기서 실제 상담 사례 하나 말씀드립니다. 30대 직장인, 인가 이후 변제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비, 차량 수리비 겹쳤습니다. 급하게 돈 필요, 광고 보고 여러 군데 신청, 조회 쏟아지고 조건 다르고 설명은 다 좋습니다. 결국 더 혼란, 그래서 멈췄습니다. 현재 상황 다시 정리했습니다. 소득, 지출, 필요 금액 하나씩 다시 계산, 결과 처음 생각보다 필요 금액 줄어듭니다. 불필요한 대출 피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급할수록 바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한번 멈추고 정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 위치부터 알아야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 정상인지 앞으로 유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이유 한 줄로 설명해 보세요. 왜 필요한지 설명 안 되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금액 최소화 많이 받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부담만 늘어납니다. 조건도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 기간, 상환 방식, 추가 비용 있는지, 중도 상환 가능한지 꼭 보셔야 합니다. 특히 선입금, 수수료 이런 말 나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방식 절대 안 됩니다. 소득 부풀리기, 서류 조작, 명의 빌리기 이건 나중에 훨씬 크게 터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출 말고 다른 방법도 봐야 합니다. 지출 줄이기, 우선순위 조정 이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중 대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진행 단계, 현재 상태, 대출 목적, 상환 가능성 이 네 가지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된다는 말보다 받아도 되는지 이걸 먼저 봐야 합니다. 지금 헷갈린다면 무작정 신청하지 말고 내 상황부터 정리하세요. 개인회생은 버티는 과정입니다. 급할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상담, 조회 남겨주시면 상황에 맞는 기준 정리해드립니다.